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노년내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노년내과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교수님이 논현동에 있는 내과에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노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이 과가 도대체 무슨 진료를 보는 과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에 갔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노년내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년내과는 저도 생소합니다. 저희 병원장님께서 이제 노년내과에서 노인 환자분들 진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내가 어떤 진료를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사이면서도 그리고 또 내과 의사이면서도 좀 어려웠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노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기준으로 해서 즉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진료하는 소아과가 있듯이 노인분들의 경우에도 성인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질환과 건강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현재 의학에서는 임상과라고 해서 질환이나 장기 중심으로 구별되어 있는 분과가 많은데 노년내과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아울러서 노인분들에게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년내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만 진료를 합니다. 하지만 노년내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진료 영역 중에 다약제 관리라고 해서 약제를 여러 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 등도 노년내과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나이가 65세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약제를 복용하시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라든지 고민들은 저희 쪽에서 진료를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나이를 떠나서 환자분들이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의 임상과에서 진료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노년내과에서 연령을 떠나서 환자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숫자 나이를 넘어서서 신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비록 나이가 50대일지라도 여러 개의 병이 있어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이만 따지면 70대인 분과 비슷한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그러면 저희 노년내과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관리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내과는 환자분들께는 단점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상과에서 질환 중심이나 장기 중심으로 진료를 받다 보면 그 한 분야에 국한해서 진료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년내과에서는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여러 과를 가셔야 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특정 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환자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진이라든지 다른 과 교수님들 혹은 다른 과 선생님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말 전인적인 개념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현대의 의료 시스템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나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병원에서 이러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3개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숨이 차고 걸음걸이를 걸을 때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매일 잠을 못 잔다 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노년내과가 아닌 경우에 타과에서 진료를 받으셨을 때의 진료 여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숨이 차니까 숨이 찬 것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과에서는 호흡기 내과와 심장내과 쪽의 진료를 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기운이 없는 거에 대한 확인이 또 필요한데 기운이 없는 것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근골격계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없는 문제 중에서 내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서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이나 당뇨병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분비내과에서 또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했을 때 다행히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진료 여정에서 한 과만 더 진행하면 진료가 끝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거기서 또 진료가 정확하게 되지가 않고 원인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또 다른 진료를 또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라든지 신경과에서 힘이 떨어지고 피곤하게 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잠을 잘 못 자든지 하는 문제가 또 있을 때는 정신과를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를 가야 될 수도 있고 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부터 한 과에 오시게 되면 어느 과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노년내과로 오셨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노년내과에서 각 과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와 처치를 하게 됩니다. 검사와 치료로 인해서 상태가 호전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노년내과적으로 관리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과로 전과를 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환자분이 화장실에 자주 가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간다 그러면 당연히 비뇨의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환자분이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비단 방광이나 요도, 요관과 같이 비뇨기과적인 곳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방광 자체는 정상이지만 방광의 신호를 전달하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뇨의학과 선생님들과 여러 차례의 논의 등을 통해서 환자가 비뇨의학적인 문제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뇌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근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하는 식으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장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노인분이 갖고 있는 질환의 관리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자분들이 많게는 10번까지도 병원을 오셔야 되는 걸 한두 번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도 힘들지만 환자분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분들의 소중한 시간도 절약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나의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걸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이면 노년내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이후에 조금 더 정밀한 검사나 치료를 위해서 특정 임상과로 가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분들은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정한 증상이 여러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질환 자체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무시하거나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진료가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상으로는 불가피하게 분과에서 세부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지만 노년내과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원인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시청자분들께 노년내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의료진도 어떠한 임상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노년내과도 혼자서 모든 환자분들을 저희 스스로 다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소아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듯이 노인은 성인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성인과 유사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객체이므로 이분들의 특화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주위에 계신 동네 의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주치의를 꼭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이러한 단계를 거치셔서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리시거나 여러 과를 돌아다니시거나 하면서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낭비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희 내과학회에서 준비한 노년내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치의 내과 의사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